우리는 늘 평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안에는 충격적인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이제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지금 생각해봐도 소름이 돋는다고. 내가 만약 그때 눈치채지 못했다면 우리 민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처음부터 차근차근 얘기해 드릴게요. 지난달 초였나 민수가 갑자기 전화를 했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 아, 우리 민수가 드디어 여자친구를 사귀었구나 싶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32인데 아직 결혼 생각도 안 하고 저는 속만 태우고 있었거든요. 어머, 정말 어떤 분인데? 직접 만나서 소개해 드릴게요. 이번 토요일에 집으로 데리고 갈게요. 목소리에 설렘이 묻어나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드디어 좋은 사람 만났구나 하면서 저는 벌써부터 장을 보러 갈 생각에 들떠 있었어요. 토요일 오후 2시쯤이었나 민수가 그 여자와 함께 왔어요. 문 열고 보니까 정말 예쁘더라고요. 키도 적당하고 단정하게 생겼는데 화장도 진하지 않고 차분한 느낌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 정소영이라고 해요. 민수 씨한테 정말 많은 얘기 들었어요. 목소리도 곱고 예의도 달라서 아, 우리 민수가 좋은 사람 만났구나 싶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 여자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어머, 예쁘시네요. 민수가 얘기를 안 해줘서 어떤 분인지 궁금했는데. 에이, 어머님, 민수 오빠가 부끄러워해서 그런가 봐요. 소영이가 민수 팔짱을 끼면서 웃었는데 그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웃고는 있는데 눈이 안 웃더라고요. 그냥 입꼬리만 올라가 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첫 만남이니까 긴장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죠. 식사 준비하면서 더 이상해졌어요. 소영이가 너무 완벽했거든요.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까요? 부엌으로 따라와서는 설거지도 척척하고 반찬 만드는 것도 척척하고 심지어 우리 집 식기가 어디 있는지도 물어보지 않고 알더라고요. 소영아, 우리 집에 온 게 처음인데 그릇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 민수 오빠가 미리 얘기해 줬어요. 어머님이 부엌 정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그런데 우리 민수가 그런 세세한 걸까지 얘기해 줬을까요? 우리 민수는 평소에 부엌 일에는 관심도 없는 애인데 점심 먹으면서도 계속 뭔가 어색했어요. 소영이는 정말 완벽한 며느리처럼 행동했어요. 저한테도 정중하고 민수한테는 다정하고. 그런데 민수가 이상하더라고요. 평소 같았으면 새 여자친구 자랑에 신났을 텐데 왠지 표정이 경직되어 있었어요. 웃기는 하는데 억지로 웃는 것 같고. 민수야, 어디서 만났어? 회사에서 만났어요. 소영이가 대신 대답하더라고요. 저 IT 회사에서 일하거든요. 민수 오빠 회사랑 프로젝트를 같이 하게 되면서 알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 민수가 하는 일이 회계잖아요. IT랑 무슨 프로젝트를 같이 하지? 이상하다 싶었는데 민수가 제 눈을 피하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소영이가 갔는데 민수한테 물어봤어요. 민수야, 정말 괜찮은 애네. 예쁘고 예의도 바르고. 그런데 어쩐지 너가 편해 보이지 않던데. 아니에요, 엄마. 그냥 어머니 앞이라 긴장했나 봐요. 회사에서 만났다고 했는데 너희 회사가 IT 프로젝트도 해? 네. 요즘 전산화 작업 때문에. 말끝을 흐리면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었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여자가 우리 집 구조를 너무 잘 아는 것 같았어요. 처음 온 사람이 화장실도 묻지 않고 찾아가고 부엌 구조도 금방 파악하고. 그리고 일주일 뒤에 더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민수가 또 소영이를 데리고 왔는데 이번에는 소영이가 가방을 열었다가 뭔가 떨어뜨렸어요. 제가 주워주려고 보니까 우리 집 열쇠더라고요. 소영아, 이거 우리 집 열쇠 아니야? 소영이 표정이 순간 굳었다가 금방 웃었어요. 아, 맞아요. 민수 오빠가 만일에 대비해서 하나 만들어줬어요. 혹시 어머님이 외출하시고 민수 오빠가 일찍 와서 기다리게 될 때를 대비해서요. 그런데 민수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었거든요. 아니, 민수는 자기 집 열쇠도 자주 까먹어서 제가 여분을 맡아두고 있는데 언제 소영이한테 열쇠를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민수야, 너 언제 소영이한테 열쇠 만들어줬어?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어머니가 못 들으셨나 봐요.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절대 까먹을 리가 없거든요. 우리 집 보안에 관한 건데 그날 소영이와 민수가 나간 뒤에 계속 찜찜했어요. 왜 민수가 저한테 거짓말을 할까? 그리고 소영이는
우리 집 열쇠를 왜 가지고 있을까? 그리고 정말 소름 돋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날 밤 새벽 2시쯤이었나.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잠이 깼어요. 민수는 부산 출장 가서 내일 들어온다고 했는데 혹시 도둑인가 싶어서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봤는데 소영이가 있더라고요. 손에는 핸드폰 플래시를 켜고 거실을 뒤지고 있었어요. 누구야? 제가 소리치니까 소영이가 깜짝 놀라면서 돌아보더라고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깜짝 놀라셨죠? 소영아, 지금 뭐 하는 거야? 민수는 출장 갔는데. 민수 오빠한테 전화 왔어요. 중요한 서류를 집에 두고 갔다고. 제가 대신 가져다 달라고 해서. 그런데 이상했어요. 소영이가 뒤지고 있는 건 민수 방이 아니라 거실 서랍장이었거든요. 민수 서류가 거실에 있어. 민수 오빠가 거실 책상에서 일하시잖아요. 우리 민수는 거실에서 일 안 해요. 항상 자기 방에서만 하거든요. 그냥 내일 민수 들어오면 본인이 찾으면 되잖아. 이렇게 새벽에 올 일이야? 정말 급한 서류라고. 죄송해요, 어머님. 그냥 갈게요. 그러더니 허둥지둥 나가더라고요. 그날 밤 정말 잠이 안 왔어요. 뭔가 정말 이상했거든요. 다음날 민수한테 전화했어요. 민수야, 어젯밤에 소영이가 우리 집에 왔다 갔어. 네. 왜요? 너가 서류를 두고 갔다고 해서 대신 가져가겠다고. 한참 조용하더니 네. 맞아요. 급한 서류였어요. 또 거짓말이었어요. 목소리에서 당황한 게 느껴졌거든요. 민수야, 엄마한테 솔직히 얘기해. 뭔가 이상해. 소영이가. 엄마, 그냥 넘어가 주면 안 될까요? 제발. 제발이라니. 우리 민수가 저한테 제발이라는 말을 쓸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때 확신했어요.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그 이후로 민수 행동이 더 이상해졌어요. 평소에는 매일 안부 전화하던 애가 연락도 뜸해지고 집에 와도 말이 없고 소영이 얘기만 나와도 표정이 굳어져요. 민수야, 소영이랑 사이가 안 좋아졌어. 아니에요. 그럼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그냥 일이 힘들어서 그래요. 거짓말인 걸 알겠더라고요. 30년 넘게 키운 내 자식인데 모를까 봐요. 그런데 며칠 뒤에 결정적인 걸 알게 됐어요. 소영이가 또 우리 집에 왔는데 이번에는 민수도 같이 왔어요. 그런데 민수가 뭔가 초조해하더라고요. 자꾸 시계를 보고 소영이 눈치를 보고 소영이는 또 완벽한 며느리 연기를 했어요. 저녁까지 차려주고 설거지도 하고. 그런데 화장실 간다고 하더니 너무 오래 있는 거예요. 궁금해서 문 앞에 가보니까 전화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확인했어요. 근데 통장은 어디 둔지 모르겠네요. 네, 조금만 더 시간 주세요. 아직 비밀번호를 알아내지 못했어서. 민수는 아직 모르고 있어요. 어머니도 의심하긴 하는데 확신은 없는 것 같고.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통장, 비밀번호, 이게 뭔 소리죠? 소영이가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표정이 평온하더라고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어머님, 화장실 깨끗하게 쓰고 왔어요. 그때 모든 게 연결됐어요. 열쇠, 새벽 침입, 거실 서랍장 뒤지기, 민수의 이상한 행동들. 이 여자가 우리 가족 정보를 빼내려고 하는구나. 그날 밤 민수를 따로 불러서 얘기했어요. 민수야, 엄마한테 솔직히 얘기해. 소영이가 도대체 뭘 하려는 거야? 민수가 고개를 떨구더니 한참 후에 말했어요. 저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다는 거야? 소영이가 처음에 접근할 때는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말을 못하고 있는데 저도 참을 수가 없어서 물어봤어요. 그 여자가 우리 돈을 노리고 있는 거야? 민수가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처음에는 단순히 사귀는 건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제 가정 환경에 대해 묻더라고요. 어머니가 뭘 하시는지, 우리 집에 뭐가 있는지, 제가 월급을 얼마나 받는지. 그럼 왜 진작 얘기 안 했어? 말하려고 했는데 소영이가 제 사진들을 가지고 있어요. 같이 찍은 사진들인데 만약에 제가 헤어지려고 하거나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그 사진들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우리 민수가 협박을 당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소영이 말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집 열쇠도 억지로 만들어 달라고 해서 어머니한테 거짓말한 것도 그제서야 모든 게 이해됐어요. 왜 민수가 그렇게 힘들어했는지, 왜 저한테 제발 넘어가 달라고 했는지. 저는 그날 밤 결심했어요. 내가 뭔가 해야겠다고. 다음 날 소영이한테 전화했어요. 소영아,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 올 수 있어. 민수는 야근한다고 했는데 할 얘기가 있어서. 네, 어머님. 무슨 얘기인데요? 만나서 하자. 중요한 얘기야. 그날 저녁 소영이가 왔어요. 평소처럼 밝은 얼굴로. 어머님, 무슨 중요한 얘기가 있으시다고. 앉아. 차 한잔 하면서 얘기하자. 저는 미리 준비해둔 녹음기를 켜놨어요. 핸드폰 녹음기를요. 소영아, 우리 민수랑 언제부터 사귀었어? 3개월 정도 됐어요. 정말. 그런데 민수 친구들은 소영이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 소영이 표정이 살짝 굳었어요. 민수 오빠가 부끄러워해서 친구들한테는 얘기 안 한 모양이에요. 그래. 그런데 또 이상한 게 있어. 너 우리 집 열쇠는 언제 받았지? 민수 오빠가 주셨어요. 민수가 언제? 지난주에. 지난주 민수는 부산 출장이었는데 순간 소영이가 말문이 막혔어요. 그 전 주였나? 소영아, 솔직히 얘기하자. 너 도대체 우리한테 뭘 원하는 거야? 그때 소영이 표정이 확 변했어요. 그동안 보던 가식적인 웃음이 사라지고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이 드러나더라고요. 어머님이 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집에 새벽에 와서 뒤지고 다니는 것도 알고 내 아들을 협박하는 것도 알고 있어. 소영이가 헛웃음을 치더라고요. 어머님도 참 눈치가 빠르시네요. 근데 이미 늦었어요. 민수 오빠 통장 비밀번호도 알아냈고 어머님 도장이 어디 있는지도 확인했거든요. 어머님, 요즘 노인분들 사기당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저희도 그런 일을 하거든요.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나 아들 하나만 의지하고 사시는 분들.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이 여자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우리 가족을 노렸다는 게 넌 정말 못된 년이구나. 우리 민수가 널 얼마나 좋아했는데. 좋아했다고요? 처음부터 저는 민수 오빠한테 관심 없었어요. 그냥 돈 때문에 접근한 거였는데 민수 오빠가 혼자 착각하고 좋아한 거죠. 소영이는 이제 완전히 가면을 벗어버렸어요. 어차피 어머님이 알았으니까 솔직히 얘기할게요. 저희는 전문적으로 이런 일을 해요. 외로운 남자들한테 접근해서 가족 정보 빼내고 돈 빼내고. 민수 오빠 같은 순진한 애들이 제일 쉬워요. 그럼 지금까지 몇 명이나? 많죠. 어머님도 곧 당하실 뻔했는데 너무 눈치가 빨라서 아쉽네요. 그 순간 정말 온몸이 떨렸어요. 분노 때문에. 그날 소영이가 나간 뒤에 저는 바로 경찰서에 신고했어요. 녹음 파일도 가져가고 소영이가 우리 집 열쇠를 불법으로 복제한 것도 얘기하고. 경찰이 조사해 보니까 소영이는 전문 사기꾼이었어요. 이미 몇 명의 남성들을 상대로 같은 수법을 써서 돈을 빼간 전과가 있더라고요. 민수도 경찰서에 가서 진술하고 그 과정에서 소영이가 민수를 어떻게 협박했는지도 다 밝혀졌어요. 일주일 뒤에 소영이가 체포됐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날 저녁 민수가 집에 와서 제 앞에 무릎을 꿇더라고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바보였어요. 엄마가 아니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됐어. 민수야, 내가 당한 거야. 네, 잘못이 아니라고. 근데 엄마는 어떻게 그렇게 빨리 눈치챘어요? 엄마가 누군지 아니? 10년 넘게 너를 키우면서 사람 보는 눈이 생겼지. 사실 처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직감이 있었어요. 그 여자 눈빛이나 너무 완벽한 행동들이나 뭔가 연기하는 것 같았거든요. 지금은 민수도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왔고 저희 모자 관계도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민수가 요즘 말해요. 엄마, 다음에 여자친구 소개할 때는 꼭 엄마 허락부터 받을게요. 가고. 하지만 정말 무서웠어요. 만약에 제가 그때 눈치채지 못했다면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됐을까요? 세상에는 정말 나쁜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외로운 사람들의 마음을 노리는 사람들. 여러분들도 조심하세요. 아무리 좋은 사람 같아도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주변 사람들과 상의해 보시고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엄마의 직감이란 게 정말 무섭더라고요. 내 자식이 위험에 처하면 어떻게든 알게 되는 것 같아요.